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에피소드 3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 마이클 홍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창 기자입니다. 아, 이규창 기자라니요. 네. 다 듣고 계십니다. 아이, 참 한번 좀 빼볼라 했더니 저 홍규창입니다. 아, 그렇지. 무슨 홍가? 광화문 홍씨입니다. 아, 그렇지. 그런 자세가 나와야 돼. 아직도 관리받고 있어요, 그렇게? 어디요? 아니, 이렇게 아직도 이거 그 레이더 떠갖고 관리받고 아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항상 마음속으로 항상 그 보시든 안 보시든 내 받아- 마음속에 항상 그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마음에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토사구팽 당할 것 같은데, 나중에. 뭔 소리래? 토사구팽이 나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토끼 사냥이 끝난 뒤 사냥개 쌀만 먹는다는 건데. 아,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네. 하여튼 가보년 2014년에 가보년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014년 들어서 벌써 이분이 세 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요. 이 대표는 많이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나마 좀 많이 낫습니다. 응. 네, 정말로 응. 그 12월 달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그 응급실로 왔다 갔다 하더니만 응. 1월 달부터는 응. 지금 그 점점점 새해가 다가오니까 응. 몸도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역시 우리나라 병원도 좀 민영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왜요? 돈을 내니까 아프고 예. 돈을 안 내기 시작하니까 또 안 아프게 해주고 말이야. 예. 반대로 돌아가는 이상한 세상인데 좀 돈 좀 내면 아플 거야 아마. 돈 내면 또 아픈가요? 돈 내면 아파. 근데 정말 그때 그 뭐라 그래 그 받는 데를 있잖아 10번 쿠폰 내고 하는 거. 예, 다 받았죠. 아, 그건 그때 끝났어요? 그때 그거 다 끝났고 응. 그리고 나서 그거 받아서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응. 진짜로 좋아졌어요. 근데 모든 의사가 하라는 거 결국 MRI는 했어 안 했어? MRI는 안 했습니다. MRI는 안 네, 했어? MRI는 끝내는 안 제일 했고. 비싸요, MRI. 예, MRI는 뭐 어차피 보험에서 나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응. 지금 그거 찍는다고 해도 뭐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왜냐면은 CT 다 찍고 다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MRI 하자는 거니까. 응. 근데 MRI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찍는다고 해도 응.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됐다. 그냥 좀 더 아프면 하자 근데 그랬더니 그게 낫더라고요. 약은 예. 말씀드렸지만 약은 그 약국 근처만 가도 나으니까. 아 그래요? 약 먹으러 간다라는 그 느낌만 갖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네. 먹었다는 신용, 진짜 말 그대로 약을 안 먹고 네. 콩을 먹으면서 나는 이 약을 먹었다라는 그 느낌만 갖고도 병원 나올 수 있어요. 소장님은 좀 다크서클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래요? 웬 다크서클, 그렇죠? 왜 그래요? 뭐 요새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런 거 아니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이제 주식 이쪽에 있는 아니 분들은 뭐 주식 딱히 주식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같이 손잡고 한번 강원에도 탐방이라도 가야 이게 좀 해결되실 것 같아. 뭐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라고. 팬더동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내공들이 부족해요. 탐방은 있잖아요. 예. 제대로 가야죠. 네. 제가 글에도 썼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전 아. 세계 모든 사람이 있는 글을 썼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작년에 3월에 다시 귀국해서 두 군데를 제일 많이 갔다. 네. 두 군데 탐방을. 하나가 롯데 하이마트 갔고 네. 또 하나가 호텔신라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계속 사상 체육과야. 이게 그렇죠. 벌써 운빨이 있는 새끼거든 내가. 운빨 있는 거. 그것 좀 여러분들 날 좀 쫓아다녀. 롯데하이마트는 못 가는 것 같던데. 아니 주식이요 소장님. 월간 최적 같은데. 소장님. 아니 소장님. 네네. 소장님. 네네. 옳지 않아. 소장님답지 않게 말이에요. 주가 직선으로 쭉 가기만 합니까? 아우 소장님답지 않게. 내가 이규창 기자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해는 해요. 주식을 잘 모르니까. 네. 어떻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아니, 나오시는지. 아니 다크서클 내려오시더니 성격도 좀 까칠해지는 거. 까칠해지가 안 돼. 근데 맞아요. 잠을 살짝 못 자면 맞아. 까칠해집니다. 맞아요. 네. 근데요, 이 기자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요즘에 그 저희 딱 TV 열심히 그 준비하는 것들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신규 사업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지난주 말에 우리가 약속된 대로 번외편을 만들었잖아요. 다들 네. 들으셨잖아요. 예. 폭발적 반응이네. 근데 박계성님 이게 팬이 많은가 봐. 어떤 분은 벌써 개성 팬이라고 생겼는데요. 본인 아니시죠? 확실히. 아니 근데 본인 후배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아니야 걔가 이렇게 따르는 후배는 있지는 않아요. 딱히 어디 여자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쓴 글을 같지는 않아.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벌써 그날께 벌써 5천 몇백 건이 다운이 됐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가 있잖아요. 전쪽을 날린 거야.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날린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카카오톡으로 예. 아는 애한테 다 링크를 건 거야. 친절하게도. 들어봐라. 그래갖고 내 친구들도 맨날 내가 방송하니까 형님이 들어봐라도 안 들었거든. 예. 근데 지난번 엊그저께 내가 또 어제 그 동창회를 못 났더니 재밌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바뀌었어 이 친구가 뭔가 할 것 같다. 또 근데 실제 뭐 방송은 와서 이렇게 얼굴 빨개지셔갖고 제대로 그 긴장해갖고 방송 못한 듯한 느낌인데. 아 근데 완전히 풀렸어요. 그냥 그 번외편 들어보셨죠 회장 소장님도. 네, 번외편을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 예, 번외편. 거기 보니까 근데 편집도 잘했어. 나는 그때 말할 때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 카르테 뭐 러시아 얘기했다가 그걸 갖고 30분 동안 날 쫑코 주는데 편집을 상당히 해갖고 20분을 줄인 거야 그게. 까르띠에 있잖아요 명품. 예. 까르띠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까틱 뭐랬어? 까띠. 깍디. 까띠. 맞아. 러시아 러시아 얘기했다가 혼났어. 러시아 그러면 안 돼요. 러시아. 러시아. 나 그때 러시아는 농담한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그 우리 이성훈 대표가 편집을 편집을 했잖아. 아주 기막히게 하셨어요. 진짜 그거 진짜 네. 발음이야? 진짜 발음 따갖고 넣은 겁니다. 편집의 제왕인데. 아니 근데 어. 진짜 그거 편집을 아마 원본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아마 3분의 2는 다른 내용이셔. 그리고 3분의 1밖에 안 나간 거야. 그거는 이제 3분의 2는 정말 난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걸 내용을 주셨지? 난 아니, 당황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난 그냥 웃겨 넘었는데 기름 보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보일 날 얘기하면서 자기 집이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깍띠 얘기하시는 분이 보일러는 보일라. 근데 이 친구가 완전 기고만장해졌고요. 엊그저께 나한테 문자를 슬쩍 보냈어. 카톡을. 이제 출연료 얘기를 슬쩍하네 이놈의 새끼. 나 웃겨갖고 이 새끼. 그래서 이번 주 잘라버렸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건 그렇고요. 연초부터 하여튼 다들 정신없이 바쁜데요. 우리가 그 두 남자 쇼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짝 어느 편이었냐면 뭐 주식도 대박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예. 그때 단일 그 하루 만에 2,000건이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요즘 라이브 듣는 분보다 오히려 그거 듣는 분이 그러네요. 키움에서 그 실시간 접속자가 2,000건이 안 나오는 아니야, 걸로 알고 1,500건밖에 안 있는데.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다운로드가 2,000건이니까 대단하다. 대단한 것 같고요. 농담이 아니라요. 그 머니투데이 방송 같은 시간대 시청률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어요. 한경도 이거 진짜예요. 내가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내가 통계를 정말 보내올게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같은 시간대 진행하는 진짜라니까요. 왜 웃어요? 같은 시간대 진행하는 믿어드린다니까요. 말 끊지 마세요. 네. 짜증나 갑자기. 나도 까칠해질래. 소장 때문에 배우래. 그 우리 회사 그 앵커랑 또 출연자한테 솔직히 미안하긴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다 자기 먹거리 하는 거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목표를 하나 제안했잖아요. 이 대표. 예. 목표가 뭐예요? 얘기 알아요? 기억나요? 어떤 목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결의를 했잖아요. 이 포맷 그대로 이 포맷 네, 그대로? 네. 그렇죠. 최소한 종편이다 이거는. 두 남자 쇼. 최소한 종편이다. 두 남자 쇼. 증권 방송이 뛰어넘어갖고 두 남자 쇼에 지금 주식만이니까 우리가 키우면서 하지만 우리가 포맷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보니까 또 예술 방송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세이라는 우리 소울이니까. 우리가 또 가능한 여러 가지 포맷이 있기 때문에 두 남자 쇼를 최소한 종편을 우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게시판 좀 몇 가지 확인하고 가죠. 예, 게시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터랙티브 방송이야. 야, 여기 우리 딱 한 종목 게시판이 조금 썰렁해. 두 남자 쇼에 워낙 집중이 돼갖고. 그러니까 말이야. 썰렁한데, 역시 개성팬이라는 분. 깍띠. 러시아 잘 들었습니다. 요즘엔 딱 한 종목의 출연자분들이 다양해져서 정말 좋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갖고요. 예. 우리가 다음 주는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주는 대특집 한번 가잖아요. 2014년 예. 설날 대특집. 대특집. 기대 만방입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이요. 누가 나오시죠? 맨날 특집이에요? 동양철과 서양철학의 정말 맞대결이 들어갑니다. 난 서양 철학하면 그 생각나. 누구? 컬투쇼에 나오는 르네상스 할아버지. 모르세요? 르네상스 할아버지. 알아. 그 르네상스 할아버지가 생각나.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그 광화문이라는 분이요. 토요일
주이면 들을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기다려집니다라고 그 말씀해 홍 주셨고. 회장님 아니에요? 광화문에? 광화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광화문에 계신. 그 시골 귀종님은 지난주 것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재밌으시네요. 또 나오면 좋겠습니다. 시골 귀종님은 좀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 귀족 들어가고 한 게 좀 냄새가 납니다. 두 남자 쇼도 봐주세요. 예, 두 남자 쇼 한번 볼까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새. 예, 그건 두 남자 느끼죠, 쇼는 그 소장님도요. 못 느끼시나요? 느끼세요? 이학용 위원님 팟캐스트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방송은 거의 다 봅니다. 네. 라는 얘기. 겨울추위님하고 중박님. 네. 이 중박 뭔가 이상한데요? 형님 맨날 얘기하시는 게 중박이잖아. 대박 말고 형님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아니야. 맨날 아니세요? 아이디 바꿔가면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근데 그분은 예전에 내 느낌은 예전에 우리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낌에 질문한 수준이 높아. 질문이 없는데? 질문의 수준이 높대. 아니 뭐 비중 예, 얘기하셨잖아요. 아, 이분은 다른 분. 다른 분이야? 예, 다른 분. 오케이. 예. 시골 양반님은 이것도 매일 봅니다. 이것도라는 거 보니까 팟캐스트 방송 들으시는 분 같아요. 시골 양반님께서 매 조선주 짚어달라고 그러셨고 광화문님께서 여기도 올려주셨네요. 태양광 테마주 잘 들었습니다만 광화문이 홍 회장님 아니네 이런 얘기 하실 리가 이런 없지. 얘기 홍 회장님 아니죠. 일전에도 삼성 정밀화학도 태양광 테마주에 걸쳐 있는데 금주부터 이 종목을 제외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제외했죠? 이유가 찌푸럽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을 뿐인데. 미국 합작으로 그거는- 공장 열심히 짓고 있던데. 그거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이 예. 공돌이가 한번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공돌이가 얘기하기로 될 했습니다. 것 같고. 이거는 공돌이가 얘기한다는 건 그거하고 똑같죠. 군대에서 야, 미래 나온 애들 손 들어봐 해갖고 페인트 칠 시키고 발야구 코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운동하는 애들 나와봐 그래 나와봐. 축구 시키고. 야, 너 운동하는 애들 나와봐. 그래갖고 피아노 날러 딱 이러고. 피아노? 예, 음악하는 애들 나와 손 들어 딱 그러면 피아노 나르고 이러는 거죠. 진짜 그래요? 예, 그렇게 합니다. 자, 현대제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미천국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빅뱅 1978님은 증권방송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좋네요. 해주세요. 가을 아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빅뱅? 빅뱅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 가을 빅뱅 아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니 GD도 있고 다 대성이 그런. 여기는 좀 그 내용이 많아서 가을하늘님, 해심님, 내 것은 장대양봉님, 여름사냥님, 딸만새님, 해심님, 우연님, 그다음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청마대길님, 뿌띠거님, 청마대길. 예, 투명키움님, 투명키움님, 이분은 이제 관계자 좀 더,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건의 하나 드립니다. 키움 전문가들과 자유토론 같은 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귀농민님, 해심님 뭐 전부 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올려주시고요. 특히 이제 구독 신청하셔야지 빨리빨리. 요즘은 빨라져 갖고요. 뭐 어떨 때는 4시 전에도 업데이트 되니까요. 예.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장 얘기 좀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인가요? 주간 내내 3조 3천, 3조 5천? 아마 주간 단위 기준으로도 몇 년새 최저인 같고요. 엊그저께인가는요. 그 소장 보셨죠? 2조 8천? 네, 2조. 야, 나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이거 정말 어려운데.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그러니까 2014년 들어오면서 그놈의 청마 때문에 파란 말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이야. 돈이 씨가 말랐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머징 마켓에 좀 돈 들어올 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연속 들어오면서 그렇죠? 14조, 15조를 샀던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말 그대로 낀 나라죠. 낀 나라. 선진국하고 중국에 껴가지고 말씀드렸던 뭐 맨날 마음은 미국을 따라가서 신고가가 나야 되는데 몸은 이미 중국을 따라가면서 지쳐 있다. 막 그런 부분인데 돈의 씨가 말랐다라는 부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과거처럼 뭐 펀드 붐이 일든가. 근데 그놈의 펀드 붐이 반대로 일어가지고 롱숏 펀드로 펀드 붐이 일다 보니까 오히려 역방향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을 때는 이 롱숏 펀드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데 거래량이 작을 때 이런 롱숏 펀드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 그러니까 한쪽 방향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걸 소화하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거의 그러니까 거래량은 힘이니까, 그러니까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힘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잽에 맞아도 시장이 재미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자금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제 낙폭과대 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그런 이제 롱숏 펀드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영향력이 조금 덜하죠. 왜냐면 대차 거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빌려다가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의 거래량 갖고도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낙폭 과대줄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롱숏하다 깡통이 나야지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아주. 어? 왜냐면은 제가 그 며칠 전에 후배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후배도 그 프랍에 있는 후배인데 예전에 롱숏 한다고 깝죽깝죽대다가 양방으로 터져갖고 롱숏 하면은 양방으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방으로 깨져갖고 한번 좀 매매 크게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크게 대폭 가지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롱숏을 때렸거든 얘가. 그게 잘못 걸리면 그 셀프yon 잘못 걸리면 완전 잘못 걸려갖고 완전히 그지된다니까. 양방으로 그지돼서 깡통 찼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들이 한번 그지돼 봐야 돼. 그럼 보죠. 이제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 물론 2월 초 설날 이후까지 나오겠는데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들어가잖아요. 예. 현대차,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2월 초인 것 같던데요. 실적 시즌에 좀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적 시즌에서는 변곡점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 실적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향 조정된 것도 못 맞추면 어쩌나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확인한다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나쁜 애들, 펀더멘탈적으로 별로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지란 말이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건설주. 그 다음에 아예 펀더멘탈에 선행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뭐 SK CNC, 그 다음에 호텔신라, 서울반도체 이런 애들, 그 실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기업들, 그러니까 시나리오만 갖고 올라가는 기업들, 그림만 갖고서,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실적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선행해서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만 좀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뭐 그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보고서에 뭐 학살이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뭐 스마트폰 부품주 대학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정말 학살에 가까운 그런 급락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정말 학살 끝나고 나니까 올라온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적에 대한 얘기 갖고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네네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는 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역실적 장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봐야 한 6개월만 보시면은 실적이 좋습니다 해갖고 주가가 날아간 적이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은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주가가 빠지네. 불과 아마 6개월, 5개월 전,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뭐 한번 잘 보시면 실적 좋다고 했을 때 주가는 과민 반응에서 올라가야 정상인데 실적 좋은데도 오히려 주가는 너무 좀 올라갔다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워낙 좋으니까 맨날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좋네 나쁜 애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좋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실적을 따져봐야 좋은 놈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죠. 과거 몇 개월 전만 해도 나타났던 실적이 좋은데 잘 못 가는 부분하고 실적이 나쁘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빠요 그러면 빠지는데 요새는 예를 들면 GS건설 엊그저께 보고서에서 안 좋다 뭐 이런 레포트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가는 급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한 종목뿐만이 아니거든요. GS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나왔던 뭐 많은 종목들이 어닝 쇼크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애들 말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애들 말고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애들 중에서는 뭐 안 좋다 얘기 나오면 거기가 대부분 바닥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거꾸로 가는 역실적 장세. 이 역실적 장세는 오래 가진 않습니다만 반항하는 거죠. 그동안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재미가 있었으면 그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에 순응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야 이제 니네가 언제 마친 적 있어? 니네가 아무리 하향 조정해도 주가는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수급이 돌아서는 겁니다.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 솔직한 얘기로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혼자서 이렇게 지지리 공상 떨면 미국 시장 조정받을 때 우리 또 훌러덩 하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전 미국 방송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어찌 보면 기본 속내는 똑같아.
오늘 좀 이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애들이 또 개떼같이 튀어나와. 코바 거기도 바라봐라. 아니 임청 기자, 네. 우리 방송 기자잖아요. 네. 미국 방송 기자랑 한국 방송 기자 차이 뭐 있어요? 미국 방송하고 한국 방송 기자 차이요? 네.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지. 그쪽은 영어를 쓰고 우리는 한글을 쓰고. 농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대표님? 그쪽은 둘 다 바라봐라봐 이거 아니야. 둘 다 바라봐라. 아니 요즘에 그 우리 코스닥 담당하는 기자들이 요즘 조금 신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네. 동자생이 코스닥 하잖아.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코스피 이런 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큰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작은 테마주나 이런 것도 워낙에 요즘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요즘에 게임주랑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좀 얄미운 회사가 있어요. 썬데이 토즈라고요. 그 애니팡 국민 게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이게 그 옛날 그 처음에 웹보드 게임 만들 때 그 한 게임이나 이런 데들 했던 걸 고스란히 답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애니팡 만들고 나서 애니팡 2라고 요즘에 나왔는데 엄청 욕을 먹고 있거든요. 뭐냐면 캔디 크러쉬 사가라고 영국 게임인데 그걸 그대로 베꼈어요. 그대로 베꼈는데 잘 돼요. 그대로 잘 베고 매출도 잘 나고 그냥 애니팡 1 하시던 분이 또 그냥 애니팡 2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베꼈든 안 베꼈든 그냥 뭐 재밌네 이러고 하시는데 여기가 딱 그 포인트가 말 그대로 고스톱 게임 내놓고 그래 그 박명수 왔고 무슨 강호동 맞고 해갖고 그냥 돈만 벌면 돼 이런 스탠스가 요즘에 보인 거예요. 그동안은 뭔가 새로운 거 해보려고 하다가 이래저래 했는데 안 되니까 에이 돈이나 벌자 그러고 그냥 베껴서 내자라고 했더니 바로 주가가 최근에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딱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참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으로 돈 벌 게임만 계속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나자마자 주가는 오르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래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모르는 거 나도 방송에서 하면서 듣긴 들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아까 이제 웃자고 미국 방송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요즘 코멘트 나온 거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수준 있는 얘기 해드리면요. 그 웰스 파고라든가요, BOA, JP 모건 체이스 이런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인데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애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JP 모건 체이스에서 그대로 해드리면요. 대기업, 중소기업, 주식시장, 주택시장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뭐야? 이게 다른 얘기잖아. 이게 JP 모건 체이스 얘기고요. 웰스 파고 얘기 드립니다. 미국에서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BOA 있잖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벌써 보름밖에 안 됐는데 대기업과 헬스케어, 상업용 그리고 주택용까지요.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 좋은 얘기고요. 시티그룹 성장 전망은 개선되고 있고요. 경제는 계속 치유되고 있다. 오늘 IMF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내국 경제 성장 전망치 올리고 상향조정. 예, 미국도 올리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올렸는데요. 일본도 올라갔죠. 예, 문제 계속 좋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테이퍼링에 따라서 이머징 국가의 위기론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보다는 자기네가 좋다. 선진국 좋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7대3 내지 8대2는 맞는데요. 이것도 시장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정체까지 되면 이런 얘기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시장이 한 3일 조정받죠. 네. 그러면 꿈틀꿈틀 반대 얘기 나옵니다. 똑같은 비호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2% 정도 펀드 매니저가 지금 현재 시장을 고평가돼 있다. 네. 근데 조정 있는데 그렇게 길진 않다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다. 그리고 기업 실적의 개선이 48% 정도 예측하는데 지난번에 11월 조사했을 때는 41%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망 자체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이게 방향성 한번 잡으면 무식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제 교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2013년 다우 16,000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14년 다우 24,000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점점점. 하여튼간 그만큼
그 사람이 제가 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 유태인 쪽인 교수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분이 아마 적을 거예요. 그 이름이- 인구 갖고 쓴 책 있잖아요. 그 유명한 책 있는데 이름은 인구론 제가 기억을 갖고. 못 하는데 네. 어쨌든 그 내용 자체를 들으면 그런 식으로 그만큼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전 세계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한쪽에 쏠림 현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도 문제가 못된 애들, 진짜 못난이 애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즉 이머징 마켓에 진짜 브릭스 붐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 붐이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잘난 놈들만 가기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은 더 심할 거다라는 거죠. 사실 뭐 누가 그 우리 경제 좋다라고 해봤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애가 있으면 그럼 우리 그 나라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뭔가 미국 그냥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얼마 전에 그 휴가 가시면서요. 네. 백악관에 기자들 모아놓고 멘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의 멘트는 사실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올해를 브레이크 스루 이어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내가 좋아하는 영어인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대약진을 하는 해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스루라는 게 이제 딱 뭐 회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복 이제 작년까지 다 회복했고 올해부터 회복이 아니라 거의 그냥 도약이다. 점핑한다. 그걸 딱 휴가 가기 전날 딱 던지면서 휴가를 갔어요. 전 이런 멘트에서 좀 뭐랄까 그러니까 통일 대박 이런 크레용팝을 멘트 너무 좋아하는데 점핑. 잠깐만요. 난 정말 이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말 제가 그 뭐라 그래 제가 그 험불하잖아요.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흥분하셨어.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놀랐네요. 정말 그 이런 얘기하면 약간 너무 비웃는데 오바마 대통령 나랑 단어 사용을 정확히 똑같이 했다. 이거 진짜요. 네. 제가 그 브레이크 스루란 말이 저는 약간 대약진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보다 약간 더 그 브레이크 스루라는 게 이거잖아요. 깨면서 훅 나가는 그래서 돌파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대돌파 약진만 훅 뚫고 나가는 그런 멋있는 영어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보통 때 브레이크 스루라는 그런 개념을 좋아해요. 그 대약진은 이제 그레이트 립이라고 그러는 정확한 네네. 영어 대약진. 그런데 그 브레이크 스루라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 느낌이 확 와요. 네네. 네. 오바마 따위가 아니 오바마 따위가 아니라 아니, 오바마 이거 대통령이 세계 경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감격스럽죠. 아니 우리 마이클 형님이요 오바마 따위한테 말이야.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야. 뭐 오늘 뭔가 까칠한 게 맞아 지금 우리 소장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다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크 속에서 하여튼 뭔가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다크의 기운이 감싸고 있어 온몸을. 어둠에. 네, 어둠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다크 템플러야 나.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앞서 얘기 나왔지만 그 선진국이 오늘 쏠림 현장이 아까 그 소장님 말씀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됐건.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뭐 실적 때문에 어쩌다 하더라도 8조가 벌건 9조가 벌건 보세요. 네. 90일이잖아요. 한 분기가요. 네네. 네. 그 토요일에 일요일에 빼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일하는 게 뭐 70일 될까 말까 아니에요. 따져 보면은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걸 8조로 본다, 9조로 본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루에 1,000억 버는 회사예요. 맞아요. 네. 하루에 1,000억 버는 회사인데 실적에 대한 무슨 어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 떨어져? 그럼 실적이 왜 더 이런 뭐 10조 벌 때는 왜 그때 140만 원밖에 못 갔어? 300만 원 가야지. 네, 맞아요. 전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봐서 이머징 마켓의 부담감이 나오고 돈이 빠져나가건 안 빠져나가건 조금이라도 빠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전 빠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삼성전자 2.7% 갖고 이머징에서. 있고요. 네,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그냥 비차기 그거다가 풀어는 한번 버튼 누르면 쫙쫙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멈추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빠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제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저평가가 분명히 작년이랑 지금 보면 더 저평가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머징 마켓의 대표 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 맞아요. 이거를 선진국의 대표 기업으로 바꾸는 순간 말 그대로 지금 뭐 200만 원도 가고 300만 원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탈피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이게 국적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건 또이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나 정책적인 부분, 외환 송금이라든가 외환 결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수 사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용료 내야 그런 되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왜 안 하겠어요? 아마 국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안 하는 거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또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좀 큰 통으로 통 크게 한번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MSCI는 아직 이머징이고 FTS가 FTS는 선진이죠. 벌써 4년 정도 됐죠. 그렇죠. 선진이 됐죠. 근데 MSCI는 근데 MSCI가 더 비싸다면요. 사용료가 훨씬 더. 뭐 그런 게 있겠죠. 뭔가 있겠죠. 예. 그리고서 하여튼 미국 계니까요. 네네. 그쪽에 더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 이게 정말 거래 대금이라도 빨리 늘어야 되는. 그거 하나만 더 소장님 여쭤볼게요. 네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경원에서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이 선행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래 바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게 또 궁금해. 그죠. 거래량. 난 그러니까 3조 원이면 끝날 줄 알았어. 3조 근데 원이면. 2조 원대도 그러니까. 나오고 1조 원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게 얘기하면. 겁나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휴먼 인덱스라 그러죠. 휴먼 인덱스 그거는 저도 뭐 이 업계에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휴먼 인덱스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 바닥, 거래 바닥이라는 부분, 주가 거래량 상투, 주가 상투가 곧 온다. 뭐 후행인지 선행인지는 잘 몰라도 근데 그런 부분에 완전히 휴먼 인덱스가 낄 수밖에 없는 게 갖고 있는 사람 투자자는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 펀드 매니저가 사갖고 뭐 걔가 20% 빠지면 멀쩡하고 개인이 사서 20% 빠지면 뭐 어렵다 절대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도 와서 질렀는데 그죠? 뭐 깡통 났다 치면 걔도 뭐 문책 받거나 잘리거나 버들버들 떠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는 누구든지 다 똑같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그렇지. 대주주야 뭐 이건 뭐 어차피 운영 뭐 내 거니까. 내 거니까라는 관점에 가격이 얼마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소액주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 거래 바닥이 나오는 게 맞고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매수세도 없지만 매도세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은 당연히 인간 지표, 휴먼 인덱스 갖고 있는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거래량 바닥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진짜 온 국민이 다 주식 사야 된다라고 해서 거래량 빵 터지면 역시 과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 휴먼 인덱스라는 거니까. 아니 형님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거래대금 너무 없으니까 세수가 줄어드니까 시간 늘리자. 시간 늘려야 된다고. 시간 늘리면 거래대금 는다는 건 귀염둥이 같은 발상은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그런 공무원이니까 가능한 제가 겁니다. 그게 하나 탁상 공무원이라고. 비교해드리면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어느 날 그 전투학교를 풀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원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인사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긴급 지시사항이라고. 뭐냐면 전투학교 맨 밑에다가 매듭을 하나 메꾸라는 거예요. 뭐냐면 풀르기 힘들게. 그걸로 자살 예방을 한다는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슬픈 얘기지만 정말 어이없네. 네, 현실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제가 동원훈련 있어 갔는데 병장 전투학교에 딱 매듭이 있는 거야.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아직도 이거 매듭하고 있니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걔가? 뭐라고? 이건 병장만 할 수 있는 멋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없어졌나 보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거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사실 아무 효과 없어도 늘어나고 나면 또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참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실제로 9시 출발해서 10시 반까지 거래량 바짝 늘었다가 그렇죠. 점심시간 지나고 1시 반까지 거래량 없다가 2시 넘어가면서 거래량 바짝 생기는 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 1시간 늘린다고 하도 관망세가 1시간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정말 거래대금 늘리고 싶으면 상한가 하한까지도 없애야 돼. 그래서 하루에도 50%씩 올라가고 미친 것처럼 막 그래 그런 종목 그 대박 맞았다 그러면은 그리고 세금도 세금을 줄이면 되는데 걔는 세수를 늘리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 동시효과 없애야 돼. 동시효과 없애고 상한가 하한가 없애면 거래대금 는다. 근데 저는 아까 질문에 답을 하면 이게 약간 뭐 정치적 발언이 아니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예예. 전 순수하게 정말 험불한 사람이잖아요. 난 정말 짜증났어요. 왜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예, 내가 예. 하려다가 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순수하게 얘기하는데요. 예. 거래소 이사장이 했잖아요, 그 얘기를요. 그러니까. 근데 거래소 이사장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네, 얘기. 네, 네. 거래소 입장에 하실 수도 있죠. 순수하게. 순수하게. 거래소라는 게 이제 증권회사들의 그쵸. 돈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했으면 되는데 걷다가 렛데루란 말 있잖아요. 예예. 렛데루 하나 달았어. 무슨 기념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기념? 정말 짜증나 그 사람. 왜? 무슨 이거 이런 내가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왜요? 취임 100주년 기념. 100일 기념으로. 100일 기념. 아니 무슨 거래소장 뭐 대단하고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해. 그냥 하면 되지. 간다면 하면 되잖아. 그렇죠. 100일 동안 살아남았다 이건가요? 아니.
자, 그 얘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나는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좀 짜증나. 근데 그 발상이 그러니까 야간 선물도 만들고 야간 거래도 만들고 그럼 뭐 잘하면 나중에 세수 야간 없으면 선물은 봉수형이 만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주식 거래 할 수 있게끔 하겠어 잘못하면 이제. 좀 좋지 뭐. 앞으로 100일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진짜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나는 짜증나. 야 이거 뭐 24시간 하면은 우리 소장님 잠 못 자서 어떡해. 다크가 무릎까지 내려오겠어. 온몸이 까매지겠어. 아니 형님 100일 반지도 있어요. 100일 반지도 있어요. 100일 반지. 요즘에 아니, 100일 반지 100일 반지 받고 싶어서 100일 그랬나 반지가 보다. 아니라 우리 그 직원의 앵커 누가 뭐 얘기하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라는데 500일 기념일은 뭐 했다 그러더라고. 야. 근데 500일이면 내가 천연기념물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된데 361년 지나서 기념일은 맨날 해도 돼. 근데 100일 기념은 법으로 금지해야 돼. 내가 오늘 문제야. 나중에 왜 그런지.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100일 기념도 아니고요. 20일 기념, 뭐 30일 기념 이렇게 100일 하잖아요. 넘어가는 게 신기록이다 진짜. 예, 예. 왜냐면 3개월 정도 사귀면 거의 헤어지니까. 요새 애들은. 그렇게 인생 무슨 사셨어요? 뜻이세요? 그게? 그렇게 인생 사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 인생을 옛날에 하셨죠. 이제 요새 애들은 끝당하셨어요. 요새 애들을 만나시나 봐. 그러니까 형수가 자꾸 산에 갔을 때 사진 아니야, 찍으라 그런 그러지. 뜻은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클럽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클럽 문화. 클럽에 갔어 지금. 클럽 문화는 그냥 3개월 이상 3개월도 장기야. 그것도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분 이렇게까지 왜 또 옛날 과거 얘기를 했지 내가. 1분 이렇게까지 마감하겠고요. 2부부터 2부에서 다시 한번 종목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세요?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선정한 핵심 추천주 승률 100%에 도전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페이지 설치 후 딱 한 종목을 검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페이지를 설치한 후 딱 한 종목을 검색해주세요. 네, 2부 시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카카오 페이지는 이승원 대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원칙 다시 한번 좀 진중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칙은 없다가 원칙이고요. 네. 저 멋진 멘트. 없는 게 예, 원칙이다. 없는 게 맞다. 원칙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매매했던 패턴으로 지금 매매를 하게 되면은 깡통차기 십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말 오래 줄을 서라. 줄을 쓴다는 게 뭐냐면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메뚜기 같이 잘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어설프게 뒷북 매매하면은 그러니까 백패트 뒷북 거래하면 뒷북의 제왕 하면은 절대적으로 다 깡통차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은행 가서 번호표 받고 대기하듯이 내 주식 사놓고 그냥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 차례가 온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영업 시간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 계속 영업 펴들고 시간- 있나요? 영업 시간 끝나고 하루 자. 하루 자, 거기서? 텐트 쳐.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그 시장 대비해서 훨씬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나마 그 종목들도 뭐 하루 오늘 사갖고 오늘 오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좀 시차를 두고 적응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긴다. 시장을 훨씬 더 높게 비트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참 소장님. 네네. 소장님은 그 키우면서 하실 때요. 네네. 그 뭐 주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도 좀 하세요? 저는 트레이딩으로 아주 방향성이라는 부분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노브로 갈 수는 없죠. 왜냐면 요즘 매일매일 시장이.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 우리 마이클 형님처럼 네, 무조건 큰 그림 갖고 놉시다 이건 할 수는 없고. 아니 제 네. 말은 그게 네.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뭐라 그래요? 어떤 관점에서 네네.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 매일매일 그 비슷한 주식을 위주로 하세요? 아니면 좀 새로운 것들 많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일 센 놈 갖고 공략을 했다면 분명 1월 초반에 약간 놓친 게 몇 개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많이 내린 놈이 가기 때문에 요새 많이 내린 놈 많이 위주로 내린 거. 무조건 그냥 오케이. 네, 많이 내렸다 하면
반등 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거 좀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은요. 우리가 이거 며칠이었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방송하셨죠, 소장님. 두 남자 쇼에서요. 그렇죠. 두 남자 쇼 1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목요일하고 있으니까 오늘 1월 22일이죠. 예. 그러니까 1월 21일자 두 남자 쇼 보시면 그 중간에 주동윤 소장 나와서 그걸 방송하실 분이니까 그 베스트 부분을 전문가에게 듣는다. 네, 베스트 전문가 듣니까 그 부분 다시 듣게 해보시나 다시 보게 하시면요, 그 매매 원칙이라든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관심 있던 주식들 짧게 리뷰부터 하는 시간 한번 갖죠. 또 소장님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 대표가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하이닉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예,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빠지다가 또 이렇게 바닥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지금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약보합에서 양봉 마감을 시켜놨는데 100원으로 끝났죠. 예, 오늘 수요일 대단해요. 저녁이죠. 수요일 예, 저녁. 오늘 빠질 때 장중에 무려 지금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3.85%까지 빠졌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도 거의 지금 880만 주 가까이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방송하다 웃었잖아요. 어처구니없이 빠진다. 그게 뭐냐면은 엘피다가 증설한다고 해서 빠지는 건데 엘피다가 망한 이유가 증설해서 망했는데 증설해서 망한 거죠. 그리고 걔네가 망하려고. 망한 이유가 뭐냐면 BP가 안 맞잖아요. BP가 안 맞아서 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BP 좀 맞추니까 이제 깝죽깝죽대고서 지금 증설하는 건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둘이서 합병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둘이서 같이 둘이 막 같이 동시에 망해. 찐따 둘이서 한다고 그게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단가가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증설 효과는 볼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설을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4분기입니다. 그리고 증설에 대한 쪽이 완료가 되고 나서 생산돼서 내년에 제품이 나오는 건 내년부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증설하면 그래도 그렇게 너무 막 까면 안 되죠. 왜냐면 여태까지 올해는 신증설 물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많이 기분이 좋았는데요. 증설 많이 하면 짜증 나지. 얼마큼 늘어나? 올해 없는 건 맞죠. 물량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얼마큼 늘어나냐고 제가 묻잖아요. 1.2% 늘어납니다. 얼마야? 1.2%. 1.2%. 1.8%인가? 하여튼 1%대로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8% 단순 무식하게 1.8% 주가 떨어지면 되네. 그렇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증설을 본격적인 증설한다면 약간 쇼크일 수 있는데 이는 뭐 LP다 저 망해갖고 그지들 뭐 증설한다고 빠지면 참 웃기죠. 그잖아요. 또 망할라 분명히 LP다 또 망한다 저러다가 까불다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에 투신 애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그 정책금융공사 물량 받으려고 좀 미리 팔아놓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건 들어요. 완전히 오링 되는 건데 이제 팔 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 회사예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 40%가 넘어서 44%. 그러니까 지금 43.59%. 외국인 회사지 그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는 몇 프로나 돼요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50% 지분율이 50%가 넘죠. 이것도 50% 가까이 되네요. 49.68%. 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 44%? 예. 나 깜놀이네, 깜놀. 네, 거의 삼성전자 수준이니까 외국계 회사가 된 거예요, 거의. 지분이. 정말 그림 참 큰 어른이 지금 큰 집 가셔서 그렇죠. 정말 투자 안 한 정말 잘하셨네. 정말 한번 잘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얘기하는데 하이닉스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여전히 그 넘사벽 넘어간다. 1분기 중에 넘어간다라는 그 전망에는 변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표가요. 상당히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요. 정말 내공이 정말 높아졌어. 근데 38,900원인가 내가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4만 원 언제 넘겠냐고. 그럼 보통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요번 달에 가져 그럴 텐데 이 친구가 1분기 안에 가겠죠. 나 그래서 속으로 뭐 하는지 짜증이 났어. 아니 100,000원도 안 남았는데 1,200원인가 남았을 거네 정확하게. 근데 1분기라 그랬거든. 이 친구가 이제 내공이 좀 쌓이기 시작하나요? 이런 걸 다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발언했지. 내공 10 하나 줬더니 이거 14 그러니까 내공 얌얌해가지고 저축하고 있더라고요 내공을. 근데 이 내공 하면요 역시 왜 소장님 그러겠어 우리가. 맞습니다. 연구소를 갖고 있는 것도 없어. 제가 우리 소장님 별명을 지어드리려고 자갈치. 왜요? 스스로 깔때기 깔. 스스로 깔때기를 엄청 잘 된다. 아니 자갈치. 그건요 이규찬 기자가 몰라서 그렇죠. 그 어제 방송 다시 한번 VOD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알던 소장님이 아니야. 왜? 제가 어땠는데? 그냥 내가 대마왕. 우리의 방송 내가 곰곰이 들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TV나 라디오 방송을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네. 그럼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다 뒤에서 귀에서 이어 그 마이크로 이번 소장님 말씀하세요. 이 기자 말씀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때 말해요. 그럴 때 말이 엉키지가 않아. 네. 그래서 깔끔한데 우리는 나는 절대 끼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근데 보면 두 분은
네. 우리 이 기자는 방송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 이승원 대표랑 우리 소장님은 둘이 서로 얘기하니까 엉켜.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음. 저는 그 배틀에 아주 익숙합니다. 어떤 배틀에 익숙하냐면 한국경제에서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방송을 저녁 시간 방송을 하게 서로 되면 따먹는 거구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야. 일단 빨리 치고 들어가야 돼. 서로 안 그러면 카메라가 안 와. 그치. 근데 그러면 수 그래도 있겠네요. 말이 누가 한 말인데 같이 엮어 들어가? 중간에 서로 얘기해. 네, 막 그래요. 그렇게 그래. 하라고 막 PD가 그렇게 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치고 들어가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스위치 그 프로그램이 깨지는 거야. 아, 그런가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혼동되고 짜증 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방송을 보잖아요. 비디오가 들으면 누가 말하는지 알잖아요. 네네. 근데 오디오는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팟캐스트는.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실 때 꼭 손을 들거나 그때 좀 해주신 걸 제가 네. 제작자 입장에서 제가 점잖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요. 네. 오늘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하던지 그러면 근데 그 소장님 네네. 이제 소장님 차례 왔는데요. 네. 소장님이 내공이 훨씬 높잖아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소장님. 인정합니다. 예.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네네네. 완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되살아났어. 그 얘기는 자주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데 태양광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0만 원 넘었던 주식이 10만 원대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즉 태양광도 큰 그림에서는 낙폭과대거든요. 낙폭과대에서 재료를 찾고 있었던 거고 그 재료가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그 치킨 게임이 끝났느냐. 근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끝난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끝났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6주 연속 상승을 했고 $20 넘었다라고 했고 저는 물론 OCI 위주로만 OCI가 폴리실리콘 100%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 있기 때문에 OCI가 주도주고 과거 9월달 10월달은 태양광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이 잠시 빨리 갔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시면서 20.7달러니까 저는 20만 7천 원 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평상시 폴리실리콘 가격과 OCI의 가격은 같을 것이다. 즉 17달러 하고 있으면 17만 원입니다. 18달러였으면 18만 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20.7달러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럼 20만 7천 원일 겁니다. 했더니 오늘 종가가 아마 20만 7천 원일 거예요. 오야 대박인데. 야, 그럼 우리 오늘 수요일 날 동양 철학 전공하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예, 그래서 그게 20달러대 초반은 넘어간다고 보고요. 결국 요번에 중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했는데 똑같이 2.5%인가 밖에 관세를 안 받았습니다. 부과를. 그래서 나머지 하나케미칼은 뭐 기타 업체로 분류돼서 한 12%를 받았고 다른 그 미국 업체는 뭐 50%가 넘는 관세를 받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높은 관세를 받지 않았다라는 측면, 즉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OCI가 탑픽이고 결국 요 흐름은 다시 이제 아까 엘피다가 증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다들 욕심이 생겨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치킨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이제 증설을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이 오늘 태양광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요. 짧은 질문 하나 네네. 하고 넘어가도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또 수요일이고요. 목요일이면 우리 방송 이제 녹음하고 팟캐스트 올라가면 이제 금요일 날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과거형을 들어서 목요일 날 아침이면 또 이제 그 이름 뭐예요, 대표님? 그 사이트 이름 있잖아요. 피부인사이트닷컴이요. 피부인사이트 거기 닷컴 보면 네네.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 또 6주 연속 올랐는 말이에요. 네네네. 올랐으면 상관없는데 네네. 혹시라도 또 가격 조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락 조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센트 빠졌다, 1달러 빠졌다 그러면 주가도 그만큼 또 빠져야 되는 건가? 일단 뭐 그 정도의 조정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방향성인 거죠. 방향성. 트렌드. 그렇죠. 이 방향성은 이미 우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을 감안하면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기놈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자체가 돌아섰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지난 이제 9월달에 지금 올라갔다 내려갈 때 뭐 17달러, 16 쑥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은 한 달 넘게 보합세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18달러대에서 잠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살짝 빠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주가 조정은 좀 컸었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폴리시리콘 가격의 그렇게 추가적인 조정. 네네. 그렇게 큰 조정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분기 중으로서의 그 폴리시리콘 가격 조정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건데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각국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 폴리시리콘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시즌이고 전 세계가 지금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14년 통틀어서 놓고 보면 각각 회사들이 증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도 폴리시리콘을 1분기 이후에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 경쟁 업체들이 조금씩 늘려가면서 공급 부족이 공급 과잉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과도기가 이제 상반기 넘어가면서 생길 텐데 그 전까지는 그 정도로 우려할 만한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또 너무 또 진중하게 주식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요. 또 심심해하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규창 기자. 네네. 얘기 좀 또 들어봐야 돼. 이규창 기자. 여전히 이규창 기자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마음에 흠모하던 주식이 네. 요즘도 계속 잘 나가잖아요. 그럼요. GS건설이요. 나는 은근히 GS건설에서 그 철근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쪽에서 가요. 관심이. 뭐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건설 이런 쪽이나 이런 거 계속 그런 철근 이런 챙기들 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전 GS건설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오를 때마다 정말 통일이 돼가나 보다. 통일. 이 아저씨가 통일 트라우마가 있나 봐. 좋아요. 네. 사실은 저는 통일이 되면 새누리당 뭘 당직자 아니야 혹시? 아니 당원? 통일되면 뭐 먹고 살지. 맨날 요즘 그런 고민하면서 통일되면 기자가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팟캐스트 나중에 하면 안 그래도 새누리당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통일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서 일단 남한의 그 남자들이 소득이 높고 괜찮잖아요. 북한의 여자들이 북한 남자들을 걸떠보지 않을 거다. 남한도 다 볼 거다. 그러면 여기는 여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남자들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예요. 듀오? 남남북녀? 듀오? 그리고 북한에서는 현지처 이런 것들이 또 횡행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칼부림 나겠네. 칼부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돌이들 있잖아요. 북한에 북한의 공돌이들이 정말 몸값이 뛸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문계는 쓸 데가 없어요. 북한의 인문계는 문화적 배경이 우리나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 한국에 데려다 쓰려면 너무 차이가 나지만 공대 나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북한에서 공대 배운 애들은 정말 엘리트에다가 정말 집중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 데려다 쓰면 정말 우리나라 보안, 특히 사이버 보안 뭐 이런 거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보세요. 저희 카드사들 신용카드 뭐 차들 좀 고객 정보 유출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 수준 보세요. 미국은 NSA가 뭐 하다 들켰어. 뭐 하다 들켰냐면 알고 보니 애플 아이폰까지 내가 다 털고 있었다. 전 세계는 내가 다 털어서 너희 걸 다 보고 있었다 해서 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라고 놀라고 있는데 우리는 하다 들킨 거 보면 찌질하잖아요. 트위터나 보고 계시고 막. 보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기술이 이거밖에 안 돼 싶은데 오히려 북한의 그 뛰어난 해킹 뭐 보안 능력 있는 애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보안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 전 이런 데다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국내 보안에서는 다 망하는겨? 국내 공돌이 무시했어. 국내 공돌이 무시했어? 무시한 게 안 아니라. 되겠네. 공돌이 연합에서 이거 좀 전화 좀 해야겠는데 MT 그 머니투데이에다가 항의 방문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값싼 공돌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야 공돌이들 불쌍한데 몸값이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런 어버이 연합이 하나 조직 생기겠네. 아들 공돌인 사람들 모여 분과회로. 국가회로. 저는요 그 호텔신라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데요. 그 뭐 창의공항 이런 거 얘기가 뭐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이 계속 어떤 사람들 저보러 그래요. 왜 너 자꾸 중국 사람 얘기하냐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320만, 뭐 400만, 겨우 이제 또 400만 들어왔잖아요. 마지막에 410만 정도, 405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식 통계가요. 올해 500만입니다. 누가 뭐래도 500만 찍는 거고요. 분명히 찍는 거고요. 이게 보면 2020년에 가면요. 우리나라 1,500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20년에 중국 사람의 목표가 4배에서 5배입니다.
걔네들 전망치가 자체가 해외여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가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이승원 대표, 존경하는 이승원 대표님의 네네. 자제분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어학원 무슨 고민을 하길래 제가 바로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네. 아드님 같이 대교에 전화 걸으셔갖고요. 차이홍 중국어를 하시라. 네. 그리고 그건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 특히 사모님은 한 달 정도 배우시면 발음 기본 발음 배우시거든요. 그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또 배우시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 비즈니스가 엄청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의공항 얘기까지가 이제 발표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만요. 하나 창의공항 제가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정말 많이 갔는데 별로 안 좋던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죠. 그거는 수치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수치로 수치로? 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3위인데요. 네, 1위가 우리나라고 2위가 두바이인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워낙 높으셔서 그래요. 회장님은. 회장 소장님은 1위랑 2위는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3위는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위 훅 떨어져요. 네. 근데 거기까지 이제 발표된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호텔 신라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비즈니스 호텔을 서울에서 강남에서 하려는데 1차는 작년에 허가 잘 안 났어요. 근데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롯데 면세점이랑 그 제주 롯데 면세점이랑 호텔이랑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호텔이랑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롯데 면세점이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다 있는데 해외에 가면은요. 공항도 있지만 해외에는요. 큰 면세점들이 괌 이런 데 가보세요. 가봤죠. 네. 네. 시내 면세점 큰 것들이 있죠. 네,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 네, 호텔이 있어요. 롯데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롯데는요 해외랑 합작을 해갖고 이미 거기에 들어간 게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그 시내 면세점 큰 것들에 들어간 게 있어요. 지분 투자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은 호텔 신라는 없어야지. 근데 호텔 신라가 조만간 그런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해외에 그런 시내 면세점 있잖아요. 시내 면세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이승원 대표가 시내 면세점이 커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괌 공항 이런 데 가면요. 괌의 공항에 면세점이 작아요. 괌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이 시내 면세점에 갑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해외랑 같이 큰 체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신문에 한번 그 기사를 썼는데요. 호텔 신라에서 부인했어요. 성사된 적이 없다고. 근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제가 아는 한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요. 레벨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공항에서 다 싸지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데 큰 공항 빠놨고요. 우리나라 공항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놀러 가는 이렇게 해외 휴양지 가면은요. 공항이 오히려 작아요. 그렇죠. 예. 제주도 공항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행 우리 아시잖아요, 유창 기자. 맞아요. 해외에서 큰 도시에 그 수도에 있는 공항 아니면 휴양지에 있는 공항은요. 면세점이 작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되면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계속된 재료가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또 누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실적이 어쩌다 하면서 계속 깽까는 애들이 애널리스트 그런 애들 다 집에 갔고요. 요즘은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심한 생각을 쓰는 애가 있더라고요. 호텔 신라가 제 삼성전자라고 쓴 애가 있어요. 레포트 제목이. 그때 삼성에서 레포트 10만 원짜리 레포트 썼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제목 자체가 제 삼성전자라는 쓰가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좀 심하게 그런 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자에서 어저께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오늘 나온 건가? 그 조선일보에서 보게 되면 싸구려 그 관광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제 요커들의 재방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요커? 요우커. 중국 애들. 중국 예. 요우커라 그래요. 예, 요우커의 한국 재방문율이 29.7%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그 뭐 호주, 홍콩, 일본, 미국계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볼 게 없다. 우리 관광 B급 관광밖에 할 게 없는데 과연 한국을 계속해서 오겠느냐. 그래서 잠깐만 이런 그 멘트 예. 그 멘트에 내가 반박을 얘기하면 한 번만 와도 돼. 한 번만 안 걔네들은 다시 안 와도 돼. 예. 한 번만 왔다 가도 되는 애들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그런가요? 예. 저는 뭐 그 조선일보 대조선일보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할 수도 없고요. 네. 반박하면 바로 되어도 빨갱이는 몰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제가 그 오랫동안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잘난 체한다 뭐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외국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중국이라는 아직 초기잖아요. 네. 초기에는요. 웬만한 사람 2번 안 갑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말 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 봐봐. 아니 봐봐. 조선일보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 나왔다고. 그러니까 막 500만 명 왔잖아. 걔네 음. 500만 명이면 그건 진짜 야 저기 저 근데 면에 있는 애들 오는 거 일본은 면에. 재방문율이 62%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걔네 이렇게 중국 애들이 와서 태어나갖고 생애 처음 오는 애들만 그쵸. 계속 와도 충분히 500만 명은 넘어선다. 걱정하지 말자.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초기에는 예. 한 번 가면 또 그렇잖아요. 저희만 하더라도 처음에 여행자였을 때 음. 제가 따면 푸켓 한 번 더 가자 그랬거든요. 아유,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또 가? 또 가? 간대또가 맞아요. 딱 그거야. 또 가? 근데 아주 익숙해지면 매번 똑같이 필리핀에 재방만 하시는 이규창 기자가 있잖아요. 현지에 여자가 있으면 저 이번에 사실은 2월달 휴가를 태국을 여행했어요. 필리핀 지겹다고 해서 와이프가 태국 예약해놨는데 태국에서 요즘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항공사가 비행기가 취소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역시 우리는 필리핀 갈 운명이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 자주 가면 현지 첩이되든가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또 아니군요. 하나의 가정을 파탄시키는군요. 또 하나의 가족. 누가 같이 가신다니까 이 집은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 와이프가요 밖에서 시간을 재요. 30분 재갖고 어디가 제가 그 카지노 갔을 때 가장 승률 좋을 때 30분까지 딱 했을 때예요. 그래서 30분 재고 안 나와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럼 당장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합니다. 간대를 또 갔다라는 느낌은 뭔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자가 맨날 간대 또 가면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소장님이 거의 계속 가시는 거군요. 아 옛날에 지금은 안 지금은 옛날에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고 그랬다고. 그럼 그래서 하여튼 대조선일보가 말씀하신 걸 제가 네. 반박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분명히 말씀 다시 한번 인정하지만은요. 대조선일보니까 넘어가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그 익숙해지면 똑같은 데를 또 가고요.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 한번 가보니까요. 대도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20년 되니까 이제 경주도 가고 광주에 가서 무슨 막거리도 가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렇게 대도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도 통해야 되고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건 분명 저는 그 기사에 대한 그 생각이 약간 다르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 오늘 딱한 정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오늘 저는 제가 이제 괜히 오늘 이 종목은 제가 정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지난번에 철도 얘기도 뭐 잠깐 얘기하고 그랬지만은요. 올해 주제는 그 공기업의 어떤 뭐라 그래요? 재무 개선 뭐 이런 거가 큰한의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티는 끝났다. 정부 방침에 반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쿵헉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생각한 게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제가 펀더멘탈을 제가 뭐 15년째 관심 가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국전력이 요즘 또 계속 살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요일 날은 뭐 원자력 저 나라 뭐 3억 달러 뭐 얘기하는데 그런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전력 우리 이성훈 대표님이 좀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이 한국전력이 정말 이제 오랜만에 그 시장에서 그 항상 보게 되면은 2만 원 바닥으로 해갖고 5만 원 근처가 이제 꼭대기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인데, 그러니까 작은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죠. 계속해서 큰 사이클을 갖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도 여전히 상승 트렌드에 있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앞에서 이제 형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재무 구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걸레가 됐죠. 재무 구조가 걸레가 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공기업 부채 감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공기업 부채에 대한 쪽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역시 한국전력도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작년에도 2번이나 올렸죠. 한 번밖에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전기요금을 1월달, 11월달에 2차례나 올렸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시 그런 것들을 또 반영을 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더 많이 11월달에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그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올해도 한 차례 정도 뭐 원가 연동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올해 증권사들이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올해 영업이익 2조 흑자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2조 정도 흑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자산 매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이제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까지 가세가 된다라면 흑자 구조 플러스 자산 매각에 대한 이벤트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가적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올해 그 빠르진 않겠지만 시장 흔들릴 때마다 고개 들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때요? 소장님은 지금 입을 다무신 게 전 소장님이 작년에 이런 얘기했을 때 가을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10년 만에 대반전 SK텔레콤 얘기하셨을 때 저는 그런 거를 멘트가 나오실 거 아닐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내공이 제가 11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정도는 많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신났어 지금 갑자기. 네, 한국전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한국 경제의 그러니까 큰 사이클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좋을 때,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나올 때마다 한국전력은 항상 좋았던 흐름이었고 말 그대로 좋지 않았던 경제 흐름, 그러니까 뭐 경기가 둔화됐을 땐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방을 잡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전력이 올라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8에서 3.9. 그래서 올렸잖아요. 글로벌 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 미국, 중국, 일본 얘네들의 IMF가 오늘 올렸지 않습니까? 상향 조정하면서 당연히 대미, 대중, 대일 뭐 그러니까 선진국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걔네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걔네가 올라갔으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경제다라고 보시면 현재 상황을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올해 내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사이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거든요. 정말요? 그거는?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삼성전자를 논하고 있지만 어디 감히 삼성전자가 한국전력한테 PBR 잠깐 봐주세요. PBR이요? 한국전력 PBR은 어디 0.6배. 감히 한국전력이 지금 0. 몇 배죠? 근데 0.45배. 그러니까 아까 0.3. 사실은 4~5배. 그 자산 재평가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 여기도 그런 얘기 자산 재평가 할 이유가 없고 공기업인데 뭘 자산 많다고 자랑할 일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부지를 뭐 다시 재평가했을 때는 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게 맞고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 역시 중요한 건 유틸리티 업종, 이제 공공기업, 그러니까 그 공공성 소재를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 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원래 이윤 추구죠. 사적인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은 사적인 이윤 추구를 먼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년 저평가 수준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일부라도 매각을 하려면 따르는 게 이거 얼마짜리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냐 안 파냐의 논란이 일단 벌어지기 전에 일단 이루어지는 게 일단 뭔가를 팔려고 일단 뭐 패키징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안 팔아도 일단 그것만 해도 사실 그거 자체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있던 걸 자회사로만 떼도 지금 그 KTX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거 내가 자회사로만 옮긴다니까 안 판다니까라고만 해도 이 작업을 만약 한전이 무엇이든지 해도 그거 자체가 주가를 리밸류에이션하는 그러니까 한전은 공공기업의 성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몇 배 이상 뛰어도 이게 석유 재벌처럼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이게 말 그대로 에너지 기업이 민영화됐다 뭐 전기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업이죠. 근데 그래도 여사님이 아니고 너 왜 아니 그래도 부채가 100조잖아요, 100조. 그러니까 뭔가 그 조절은 100조도 충분히 털어낼 수 그렇죠, 있는데, 털어낼 그러니까 수 있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성격을 떼어내는 순간 주가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당연한 그게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처음 기분이 좋으네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저의 그 높은 내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 기분 좋으신 일은 항상 똑같아. 진짜 한다 진짜. 아니, 내공 12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2는 아니지.
거의 뭐 30, 40 높은 수준이죠. 최고 수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럼 루트 씌워드릴 거예요. 아니, 내공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루트. 대생이 디스군요 이게. 아 미치겠네. 네, 말씀하십시오. 말해도 돼요? 예, 루트 40님. 아니 전 솔직하게 험불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저는 그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키움코드 저도 쓰고 있는데요. 그 한국전력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누가 자꾸 한국전력 주가 얘기해도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방송의 그 전문위원으로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 관심이 있던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국전력 올라간다, 그렇죠. 뭐 작년에 뭐 전기가 올라간다 해봤자 관심이 없었어요.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 이번에 올해 자꾸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국무총리가 여러 번 얘기해서 국회에 나와서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철도 작년 말에 얘기할 때 그때 머리 퉁 쳐갖고 제가 그 다음에 4번째 넣었어요. 제 모든 화면에 4번째 한국전력을 넣었어요. 그렇게 느낀 거가 야 이게 뭔가 이제 제대로 가격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한번 쑥 던져봤더니 논리적인 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게 다 저는 속으로 허그야 모르는 게 워낙 많았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또 디테일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석탄의 일종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 소비세, 일명 석탄세가 부과되는 게 결정됐네. 이거는 우리 국민은 몰랐잖아요. 1월 1일 날 새벽에 국회의원들이 작년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20몇 개 또 같이 망치했거든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거가 그 한전에서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5,900억 원이에요. 뭐 유연탄 1kg당 18원의 탄력세. 이게 정해진 거예요. 낼 수밖에 없어요. 전기요금 안 올라가면 또 한국전력이 안고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95%라네요. 원가 대비 평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작년에 9.4%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까 연동제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플러스가 또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요. 전기요금이. 그렇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소비자는 기분 나쁘지만 소비자의 돈 내는 것을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즐기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국전력이 나라의 방침에 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일개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색깔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한국전력 땅 얘기했잖아요. 자산 이런 거 처분하는 거. 그게 매각을 하든지 뭐 자회사한테 넘기든지 내가 디테일한 건 내가 모르겠지만 자산 재평가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얘기하더라고 누가 또. 그리고 사실 소비자가 슬픈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제 방토이도 출입하잖아요. 전기세 항상 딸려 나오는 그 시청료라는 게 있어요. 맞아. 그게 지금 4,000원 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청료도 올리고 연금도 올리면서 제가 볼 때 좀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도 더 올리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박근혜 정부니까 어떻게 보면 추진할 수 있다. 정부의 방침이잖아 지금 이게.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이 말 하나로 그냥 다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시청료 올라가면 KBS도 사야 된다. 살 수가 없잖아. 간혹 이게 전기세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죠. 전기료. 전기요금이죠. 근데 그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워낙 쌌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사실 전기료가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명히 싼 건 맞거든요. 비싼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산업용 전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포스코, 뭐 하이닉스, 뭐 이런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많이 쓰는데 OCI도. 그렇죠. OCI도 많이 씁니다. 근데 어찌됐든 걔네들이 워낙 세금을 전기요금을 덜 냈다라는 건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번에 산업용 전기가 좀 올랐는데 분명히 전기료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요번에 또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러니까 량이죠.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같이 올라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제가 여기 자리에서 반성문 하나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살아갔고요. 공기업이면 다 같은 공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전력 얘기하면서 그냥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가스공사도 슬쩍 얘기하면서 간수화면에 넣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오늘 얘기하면서요. 나 가스공사 다시 지워버렸어. 왜요? 왜냐면 아니 다 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식하니까. 네네. 근데 가스공사는요.
그게 얼마 안 돼 갖고 부지 그 아까 자산 얘기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 현실화돼 있는 평가래요. 네네네. 그런데다가 지난 정부 때 네. 엄청난 해외 투자 많이 한 건 뭐 얘기해서 X됐대요. 예, 그게 문제가 많대요. MB 때 자원의 투자한 거. 해외 그거는요 다 그냥 삼각이라고 보시고 뭐 이라크 보시면 돼요. 투자해갖고 뭐 이런 거. 몰라. 그런가요? 그래갖고 가스공사는 이제 다 피해버렸어. 이제 지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KTNG 또 얘기했는데 KTNG는 아무리 봐도 나 담배랑 싫어. 그래서 KTNG도 이제 다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담배 팔고 인삼 팔고. 응? 그래서 한국전력으로 집중하기로 했어요. 네. KTNG도 지워버렸어 솔직히. 근데 KTNG가 혹시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아니요. 코리아 그 타바코엔 타바코 진생.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네. 한국 담배 인삼에서 네. 타바코엔 진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담배 인삼이 KTNG로 바꾸고 나서 이름을 바꿨. 뭐라고? 코리아 투모로우 앤 글로벌이래요. 정말로? 야, 정말 멋지다. 한국의 미래와 글로벌이에요. 아니 광고 문구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 오, 대박이네 대박. 쭉 근데 팔렸나 보다 지들도. 그것도 그래. LG도 음. 그 LG나 GS도 럭키 금성이었다가. 럭키 금성이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뭐 그 걔네들이 뭐라 그러면 럭키 그 골드스타냐 뭐 GS는 골드스타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의미를 여러 가지를 부여해 놓더라고. 그러니까 LG도 그 우리가 이제 럭키 골드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럭키 금성. 럭키 금성이 아니래.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부여해 놓고 맞아. 있더라고. GS 내가 들었는데 뭐 굿 서비스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뭐도 있더라고요. 네. 난 맨 처음에 골드스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가스공사한테 괜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취소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 지금 얘기했고요. 음. 그 모니터 방송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가스공사는 이제 지운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그런 거 쿨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 지금 어떻게 해? 내가 몰랐는데 한국전력이 다 주였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늘 사람이 나이가 40 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하나가 하면서 하나 더 괜히 끼워넣기 하지 말라.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전이 공교롭게도 시장에서는 한전이 올라가면 나머지 수출주가 재미가 없고 삼성전자, 현대차 재미없고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는 순간 한전 꼬부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 그것도 반대급부적인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한전은 대한민국 경제 현 주소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소장님도 대단하십니다. 저는 근데 가스공사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업에 대한 부채 감축이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 부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부채가 아니에요. 미수금 채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스공사를 갖고 나오는 얘기는 영구채 발행에 대한 쪽을 허용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영구채에 대한 걸 갖고서 문제를 됐던 데가 어디냐면 두산그룹이었어요. 두산그룹이 영구채 발행을 하면서 이걸 자본으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건 부채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 뭐 회계 기준원에서도 막 논란에 대한 쪽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부채로 잡기보다는 자산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미수금 예. 여전히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미수금을 사실은. 담보로 해서 그 자산 유동화증권이라고 ABS를 발행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수금인데 분명히 못 받을 못 돈인데 받은 돈이면 자산이죠. 자산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현재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이걸 갖고 그 말 그대로 돈을 못 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영구채 발행을 허용해주면서 아마 자산 쪽으로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허용이 되면 아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는 한 단계 레벨업, 영구채 문제 그게 발행되면은 해결되면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건 약간 또 머리가 아팠어요. 모르던 얘기하면 나 일단 기분이 짜증이 좀 나요. 아까 방송 때부터 영구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여러 번 줬어요.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잖아. 숫자 장난은 어쨌든 이게 본질적인 거가 이제 보여지는 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예. 그게 자산이면 말 그대로 우량회사가 되는 거고 부채면 아무것도 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증자해야 돼. 제가 증자해야 정말 돼. 이거 관련해서 정말 천재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 예전에 아마존, 지금 아마존은 정말 대단한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버블 날 때 아마존 주가가 막 튀는데 얘가 도저히 매출이면 뭐면 무슨 밸류에이션 갖다 대도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애널리스트가 곰곰이 생각하다 뭘 했냐면 마케팅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마케팅비를 자산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 했더니 논리가 뭐였냐면 아니 연구시설이나 건물을 지으는 투자는 자산으로 잡으면서 고객을 가장 중요한 고객 자산을 잡기 위한 마케팅 투자를 왜 비용으로 썰어버리느냐.
이 고객을 잡은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 자산이라고 해서 인정해줘야 된다. 이연 자산 그래갖고 5년간 생각하는 거. 이 개념을 내서 바로 밸류에이션 맞춰버린 거예요. 이 천재적인 인간이. 그러네. 예, 그래서 그 말 그대로 100배, 200배 막 이렇게 될 때 이걸 쑥 낮춰서 그래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보면 웃겨 보이는데 결론은 또 지금 보면 또 맞았어. 또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 회계 기준에서 이연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비용을 말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1년씩 5년간 상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투자했던 비용인데 그걸 비용으로 생각 안 하고 자산으로 쳐준다는 거죠. 이게 왜 아시는지 제가 왜 주소장님 이걸 알지 알겠어. 뭔지 아세요? 왜요? 게임 개발비가 이렇게 잡혀요. 맞습니다. 엑소프트가 4, 5년 예. 개발하거든. 맞아요. 그럼 매년 이제 100억, 200억 인건비가 들어가요. 거다가 그래서 NC소프트가 게임이 출시되면 무조건 돈 벌 수밖에 그 주가 오르는 게 한 5년 동안은 거의 500억, 1000억씩 쓴 돈을 미리 떨었어요. 이미 5년 동안 계속 떨어놓고 그때 벌어두는 건 다 수익으로 잡히니까 그때 무조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좀 이상하네요. 예. 내가 좀 이상해. 내가 지금 대학원 이제 정치학을 했잖아요. 네. 그 대학원에서 대 MBA를 했잖아요. 네. 어카운팅도 했고 다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알고 봤더니 MBA가 아니고 MBA. MB맨이야. 농구하고 와서 농구. 아니 MB 계열이에요. MB 계열. 한마디 했더니 그냥 괴테같이 달려드는데. 하이에나.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네네네. 참 끝까지 들으면 소장님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내 끝까지 들으면요. 저는 정말 내가 험불하잖아요. 네네. 그다 배웠지만 사실 그때 배울 때부터 난 어카운팅이라는 과목이 싫었어요. 네. 너 고생 개고생했어요 그때요. 정말로. 파이낸스 어려운 계산들 하면 내 짜증이 났어요. 근데 내가 빛났던 것은 마지막 한 2학기 그냥 짧게 얘기하고 빨리 결론 내서 디베이트 하는 건 내가 이겼거든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교수님이 감복을 했어. 내가 포인트를 잘 짚는다고. 근데 소장님 보니까요. 소장님이 오늘 광채 가실려. 이연자산 이런 얘기하는데 난 솔직히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대박이야. 설명력이 워낙 좋아. 느낌이 오니까요. 한국전력이 될 것 같아. 맨날 이게 왜 광채 아니야 있대? 정말에 맨날 정말. 말만 하면 맨날 지금 광채 있대. 순간 다크가 사라졌어. 사라졌어. 근데 화이트가 됐어. 화이트. 근데 갑자기요. 오늘 아까 내가 아침 우리 TV 방송에서 했어요. 2번이나 얘기했고요. 갑자기 꽂히는 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니 이거는 우리 3명뿐만 4명뿐만 아니라요.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도 저는 꼭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평생 몇 가지 저한테 큰 영감을 준 뭐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뭐 있는데요. 주식이란 건 있잖아요. 정말 설명을 잘하는 애 말을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까지 전문가도 나오고 연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년 6월 달쯤에요. 작년 6월 달쯤에 우리 우리 방송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상당히 컨트리틱하게 생기네요. 인상은 그래요. 컨트리보이. 컨트리틱하게 생겼는데요.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이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투자 전략 하는 애기 때문에 절대 종목 얘기를 잘 안 해요. 항상 그 친구가 성격부터 험불해요. 정말로. 저는 이제 말로 험불한 게 많은데 그게 험불해요. 그래서 내가 추천주나 이런 거 했더니 제가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은요.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모니코라 그러면 그때 어느 쪽 애널리스트님께서 그리고 꼭 존칭을 해요. 자기 안 계신 분이니까 저희 회사에 어떤 담당 애널리스트께서 요즘 꾸준히 말씀하는 주식이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절대 자기 의견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그럴 때 한마디 이럴 때 그 친구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헉 그런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말 잘하면 관심하면 제가 딱 넣어요. 제가 그 주식을 그 친구가 말하기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상장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요? 근데 포인트를 잘 말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절대로 그 애널리스트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펀드 매니저는 단 한 명도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뭐 5일선이 20일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주도 사지거나 팔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은 자기가 사거나 팔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꼭 들으시면 꼭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세요. 기관 투자가는요. 자기가 사장이 아닌 이상 사전이건 사후건 보고를 합니다. 왜 샀냐, 왜 팔았냐. 그렇죠. 네, 그때
차트로 이런 얘기했다잖아요. 바로 그냥 멱살잡이 나요. 뒷방맹이. 특히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썼었어요. 저 몰라갖고 썼더니 C 받았어요. 그런 얘기 썼다가 우리 선 깨졌으니까 파셔야죠. 아니 차트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건데 저는 그때 너무 크게 받아갖고요. 네. 그래서 교수가 부르더라. 너 잘했는데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눌림목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를 몇 가지 쫙 집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주택 시장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단순히 뭐 건설주 쫓아간다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LG 하우스를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법인이 투자했는데 계속 몇 년째 적자였는데 드디어 LG 하우스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LG 그런 외국에 이제 한류 이런 거 들어가서 이런 것들 그리고 건자재가 정말 팔리더라. 그래서 흑자 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연간에 뭐 증축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쿵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났을 때마다 LG 하우스도 얘기하고 우리가 카카오페이지도 넣고 그랬잖아요. 그게 절대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아닌데요. 그때 7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14만 원, 15만 원 됐거든요. 오늘도 우리 투자증권에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말씀하신 거 제가 농담을 삼아서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이 기자님도 말씀하시고요. 이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시중 잡배하는 게 얘기가 아니라 정말 팩트를 갖고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아 감복 받았어요 제가 오늘. 아 농담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LG 하우스스 얘기 제가 있지도 않은 친구로 오늘 모니터의 방송에서 라이브를 했어요. 그런 친구. 그래서 그런 주식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러면서 대박 이런 게 대박이다 그랬어요. 딱 2배 났어요. 그게 이렇게 잡주도 아니잖아요. LG 그룹이잖아요. 그쵸. 망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 저희가 방송의 모토가 되는 그런 거고요. 오늘 정말 소장님 정말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도 그렇게 보통 또 준비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무슨 이연자산? 아니 그 영구채? 영구채. 네, 영구채. 아 저는 뭐 들어봤지만 내용도 모르는데요. 그 아주 심층 분석하셔갖고요. 오늘 정말 방송이 알찬 방송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깔때게 되면 네. 정말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했지만 저는 감으로 알았다. 감으로. 그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말씀 듣고 저는 한국전력을 찍어냈다. 공명하시는 분이죠. 공명.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설날 전에 하는 방송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날 직전에 저희가 특집 방송 1부 2부로 그때도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맞대결 코너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많은 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신청 꼭꼭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많은 분들을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